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GTF 켈리 강사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의 마지막 강인 연결어 포인트를 학습하게 될 예정이고, 조동사와 더불어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해석을 좀 요구하고 문맥을 좀 추론할 것을 요구하는 어법형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유형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연결어 포인트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마지막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공부했었던 31개의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에서는요, 저희가 2개의 포인트를 학습했었는데, 첫 번째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주어 우쿠마 동사 원형. 그 다음 if 주어 had pp를 쓰면 주절에는 주어 쓰고 우쿠마 have pp를 쓰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if 주어 had pp 대신에 if가 생략되고 도치가 일어나서 had 주어 pp의 어순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했던 유형을 5개의 오답 포인트로 정리해 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 맞아. if 주어 had가 나오면 had 뒤에 pp가 나오는지 명사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자. 만약에 had pp라면 그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 포인트. 근데 만약에 had 뒤에 나온 게 명사라고 하면 걔는 가정법 과거 포인트 적용하기로 했었고요. 자, if 절에요. could나 did가 나왔으면 걔는 가정법 포인트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는데요? 맞아. 만약에 if 절에 현재 시제가 나왔다. 걔 가정법 아니고요. 시제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if 해석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될 경우에는 네, 가정법 포인트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혼합가정법도 살펴봤는데, 과거에 그랬다라면 지금 뭐뭐일 텐데를 뜻하는 첫 번째 유형의 혼합가정법과 현재의 뭔가 상황이나 성향 혹은 조건들이 과거에 영향을 끼쳤음을 가정하는 두 번째 혼합가정법에 대해서 학습했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슈드 생략에서는 단 하나의 포인트를 학습했었는데, 주요 명제 결층과 관련된 단어 대 주어 빈칸 나오면 그때 빈칸에 동사 원형 쓰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자, 그리고요. 시제에서는 총 7개의 포인트를 학습했었습니다. 과거 진행을 쓰는 2가지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일단 주절 과거 while이나 as절에 빈칸이 뚫렸다. 그때 과거 진행형 쓰기로 했었고요. 그리고요. 맞아요. 웬절에 과거가 나왔다라고 하면 주절에 과거 진행형 쓰기로 약속했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힌트가 나왔는데 for since가 없다. 그러면 걔 현재 진행형 쓰기로 했었고, 미래 진행형은 제가 2개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미래 힌트가 나왔는데 for since가 없다. 그러면 미래 진행형 쓰기로 했었고, 두 번째는 맞습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 만약에 현재 시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미래 진행형 쓰기로 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은 for since처럼 완료 진행의 힌트가 없을 때만 일반 진행형 시제를 쓸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 과거 완료 진행형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쌤, 과거 힌트 나왔는데요. for since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efore 과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for since 유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과완진 시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완진, 어떻게 나오면 현완진 썼습니까? 맞아요. 현재 힌트, for since. 그 다음 미완진은 어떤 경우에 썼습니까? 맞아요. 바로 미래 힌트, for since 나왔을 때 우리가 미래 완료 진행형 쓰기로 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시제에서는 제가 2개의 오답 포인트도 말씀드렸는데요. for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완료 진행의 힌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안이라고 해석되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만 완료 진행의 힌트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since 뒤에 과거 시점이 나오는 건 현완진도 과완진도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쌤, since 뒤에 과거 시점 나왔으면 과완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오답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만약에 since 뒤에 과거 시점이 나왔는데 선택지에 현완진, 과완진 둘 다 존재한다면 제가 한 가지를 더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문제로 올라가셔서
지금까지 어떤 행위가 지속적이다라는 분명한 단서가 존재하거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과거에 끝난 행위인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면 그때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걸로 간주하여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기로 약속했었고, 만약에 문제에 과거의 어떤 행위가 끝났다라는 기준 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때는 과거 완료 진행형 시제 쓰기로 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시제에서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팁도 알려드렸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ing만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 진행부터 미완진까지 각각의 시제가 대개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서 숫자 맞추기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준동사에서는 무려 10개의 포인트를 학습했었는데 ing를 쓸 건지 to를 쓸 건지 물어보는 유형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 자리 못 썼지? 맞아요. ing, 전치사 뒷자리. 그 다음 두 번째, 주어 자리 못 썼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ing를 썼고요. 자, 그 다음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ing도 가능하고 to 부정사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ing를 쓸지 to 부정사를 쓸지는 어떻게 결정하냐? 제가 ing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그 다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를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10개의 준동사 포인트 중에 5번째는 쌤, ing도 to도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면서요. 맞아요. 빈출되진 않으나 가끔씩 나왔던 ing to 부정사를 해석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 유형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준동사 6번째 포인트. 뭐뭐 하기 위해서 맞아요. 를 뜻할 때 부사자리. to 부정사. 그 다음 명사 뒤에 나와서 명사를 수식해줘요. 뭐뭐 할, 뭐뭐 하는 으로 끝나는 자리? 네, 맞습니다. 형용사 자리 to 부정사. 그 다음 가주어 it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진주어 자리에 to 부정사 썼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10개의 준동사 포인트 중에서 9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암기해야 될 to 부정사 표현으로 제가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 목적보어 to 부정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동태 뒷자리 to 부정사.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외에 암기해야 될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준동사에서 마지막 포인트는 맞아.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준동사에서 오답 포인트 2개 말씀드렸습니다. 쌤, 막 require, 그 다음 allow 이런 동사 좀 독특해요. 맞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는데 일단 만약에 allow, require 이런 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있다. 그때 ing 쓰기로 했었고요. 쌤, 이번엔 목적 보호 자리입니다. 그때는 to 부정사 쓰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수동태 뒷자리는 네, 우리가 앞서 학습한 것처럼 to 부정사 쓰기로 약속했었던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답 포인트였었는데 수동태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 건 맞지만 특정 회차에서 수동태 뒤에 ing가 나왔던 독특한 케이스가 있었다. Bcut ing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to 부정사와 관련된 팁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지 4개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to 부정사 아니면 ing만 정답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4개에서 2개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맞아. 어긋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보통은 to 부정사 3개, ing 3개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숫자 맞추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관계사에서도 다양한 포인트를 학습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쌤, 선행사 사람인데요.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who나 that을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관계사 두 번째 포인트는 사람이 선행사이지만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경우였습니다. 그 경우에는 who, whom, that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거고요.
자, 그리고요. 관계사 세 번째 포인트 뭐였는데요? 맞아요. 쌤, 이번에는요. 사람이 선행사가 아니라 사물이 선행사인데요. 그럼 뒷문장을 보세요. 만약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which나 that을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었는데 사실 whose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가끔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whose는 다른 관계대명사와는 달리 뒷문장이 완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행사와 그 다음 whose 뒤에 나오는 주어 사이의 소유의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 쌤, 콤마 나왔는데요? 맞아. 콤마 뒤에 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콤마 뒤에 빈칸이 있는데 선택지에 대시 있다. 소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계부사를 학습했었는데요. 관계부사는 대표적으로 GTF 시험에서 where이나 when이 출제가 되는데 관계대명사에 비해선 출제되는 횟수가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자, 만약에 선행사가 장소라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면 여러분들께서 where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선행사가 시간이나 때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관계부사 when을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GTF에 나오는 조동사가 하는 각각의 역할을 정리해 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 can입니다. can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역할을 설명드렸었는데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는 허가, 허락이었습니다. 더불어 could도 같이 설명드렸었는데 can의 과거일 때 쓸 수도 있고 can보다 가능성이 떨어질 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조언이나 권유 아니면 충고나 도덕과 관련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동사 should와 그 다음 강제적 의무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must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자, will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을 제가 정리해 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미래에 있을 일, 두 번째는 의지, 세 번째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의 일반적인 습성이나 아니면 본능 같은 거 나타낼 때도 will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would도 같이 공부했었는데 일단 will의 과거일 때 쓸 수 있고 will보다 확실성이 떨어질 때 쓸 수 있다. 그리고 뭐뭐하곤 했었다라고 해석되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may를 학습했었는데 불확실한 가능성, 약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조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might도 같이 공부했어요. may의 과거일 때도 쓸 수 있지만 may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 보통 가정의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힘들지 말라고요. 팁도 두 가지 알려드렸었는데 보통 동물 주어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동물의 능력을 나타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근데 동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래도 캔을 찍는 것이 정답일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를 뜻하는 투부정사나 in order to가 나오는 경우 should나 must가 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연결어 포인트를 학습하게 될 예정인데요. 자, 일단은 연결어 미리 보기를 통해서요. 연결어에 나오는 출제 문제수, 그 다음 연결어 선택지 구성, 그 다음 연결어 문제를 푸는 일반적인 뇌 문제풀이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학습 전 알아야 할 필수 문법을 통해서 GTF에 나오는 연결어와 관련된 기초적인 문법들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두 개의 포인트로 연결어를 정리하고 이 시간 복습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어는 GTF 문법 유형 중에서 제일 어려운데 일단 문제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각각의 연결어가 하는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두 문제밖에 출제가 되진 않아요. 선택지 특징입니다. 연결어가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면 그냥 연결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딱 펼쳤는데
연결어가 단독으로 존재한다. 가령 접속사나 접속부사나 전치사가 단독으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연결어 문제로 파악을 하시고 문제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푸시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를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어 포인트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GTF에 출제되는 연결어에 대해서 기초적인 문법은 배우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부터 그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GTF에는 접속부사와 접속사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접속부사와 접속사의 경우 문법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접속부사입니다. 쌤, 얘 부사라는데요? 맞아요. 부사는 부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빼도 문법적으로 오류는 없습니다. 물론 뺀다라고 하면 의미상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겠지만 여튼 문법상 오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접속부사 뒤에는 콤마가 나오는 경우가 GTF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가령 쌤,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요. 문장이 끝이 났어요. 맞아. 근데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었는데요. 여기도 주어 동사 한 세트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쌤, 혹시 however를 뺀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얘를 빼면 의미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상은 불완전한 문장일 수 있겠으나 빼더라도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요,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근데 절이 뭐예요? 네, 절은요, 주어 동사를 우리가 포함해서 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절 두 개를 접속사 하나가 연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절이 세 개라면 접속사가 두 개가 나오겠고, 만약 100문장이 있다. 그러면 그 100문장을 이어줄 99개의 접속사가 필요할 겁니다.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만약 없다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접속부사와 달리 접속사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제가 예문을 가져왔거든요. 쌤, is 동사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주어입니다. 쌤, 근데요, 문장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또 주어 동사 세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맞아요. 지금 절 두 개죠. 그럼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를 뜻하는 접속사 올도우가 있기 때문에 절과 절이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쌤, 그러면 정리하면 접속 부사는 만약에 없앤다라고 하면 의미상 의미 전달이 좀 불완전하긴 하겠지만 문법적으로는 없어도 오류는 없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보통 콤마가 뒤에 나오고요. 맞아요. 쌤, 근데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빠지는 거니까 틀렸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에도 제가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요. 자, 접속부사와 접속사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cause가 뭐뭐 하기 때문에 혹은 왜냐하면 이란 뜻인데요. 얘 혹시 접속부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쌤, 여기 절 하나 나왔는데요. 쌤, 근데요,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절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절 두 개를 연결시켜줄 당연히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nevertheless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얘 혹시 접속사입니까? 접속부사입니까? 쌤, 여기 절이 하나 나왔는데요. 문장이 끝났습니다. 근데요, 새로운 문장을 보니까 또 절이 하나 나왔네요. 근데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건 아니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없어도 오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접속부사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although가 나왔습니다. 얘 혹시 접속사입니까? 접속부사입니까? 쌤, 나는 시험에 통과했다. 절이 나왔는데요. 이게 웬걸? 아니,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절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although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although의 역할은 접속사입니다. 괜찮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를 뜻하는 therefore. 얘 접속사입니까? 접속부사입니까? 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이 나왔고요. 끝났습니다. 이어주는 거 없어. 다음에 또 절이 나왔네요. 이때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접속부사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건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요 앞서서 학습했던 접속사와 접속부사에 비해서 전치사는 출제되는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은 하셔야 합니다. 얘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얘는 명사나 명사구 앞에 위치합니다. despite가 뭐뭐에도 불구하고를 뜻하는 전치사거든요. 바꿔 말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명사 덩어리인 명사구만 올 수 있습니다. 가령 접속사처럼 주어 동사 이런 녀석은 올 수 없다라는 문법적 특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역접과 순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GTF 연결어 문제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 연결어가 누군지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연결어가 하는 역할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분류가 있긴 하나 가장 큰 대분류는 이게 역접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순접과 관련된 거냐입니다. 근데 역접과 순접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역접은 뭐고 순접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접은 뭐냐면 앞의 글과 반대되거나 혹은 앞의 글과 모순되거나 앞의 글과는 일치하지 않는 서술이 나왔을 때를 우리가 역접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부분이 밑줄로 뚫릴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분류가 역접인지 순접인지 이겁니다. 가령 그녀는 부자입니다. 쌤, 그녀가 부자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완전 플러스. 그쵸? 우리 주절 가볼게요. 자, 그녀는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쌤, 부자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예요? 이 두 문장이 모순되고 반대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역접이라고 하고요.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를 뜻하는 대표적인 역접과 관련된 연결어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순접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경우 보통은 이유나 조건을 나타낼 때를 우리가 순접의 연결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쌤!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아유, 아주 좋아요. 뒤에 보니까요. 그녀가요. 시험에서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 사이의 관계가 역접입니까? 순접입니까? 아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시험에 통과했겠지. 순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유를 나타내는 순접의 연결어인 because를 씁니다. 쌤,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어 포인트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2번째 포인트인데요. 자, 접속부사와 관련된 포인트를 학습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드리는 포인트를 숙지하시되 여러분들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접속사와 접속부사를 반드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가급적이면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훈련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접속부사의 경우에 없어도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 수는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해석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없어도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다라는 내용을 예문을 들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 지금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왔고요.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연결어가 나왔습니다. 쌤, 근데 얘는 접속부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쌤, 근데요, 얘는 접속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일단 자리 구분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쌤, 앞에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장이 딱 끝났습니다. 새로운 문장에 또 주어 동사 한 세트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얘는 한 문장에 두 개의 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접속사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네, 접속 부사를 써주시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이 필요해요. 자, 가령 얘는 그러나를 뜻하는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고요. 자, 그 다음 therefore 얘는 그러므로를 뜻하는 순접과 관련된 접속 부사입니다. 쌤, 둘 다 접속 부사인데요. 맞아. 그러면 우리는 이 접속 부사 앞에 있는 문장, 그 다음 뒤에 있는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해서 논리적 관계를 추론해야 합니다. 앞에 가볼게요. 걔 되게 잘생겼다. 뭐야, 완전 좋아. 자, 뒤에 보니까요. 나는 그를 좋아한다. 아니, 잘생겼으니까 좋아하겠지. 결이 똑같죠. 그러니 순접을 나타내는 연결어인 therefore를 써주시는 게 적절합니다. 자, 일단은 문법적으로 접속사 자리인지 접속부사 자리인지 구분하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석을 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연결어가 어떨 때 쓰이는지,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관계가 어떨 때 쓰이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 풀기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결어가 하는 역할까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네, 드디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는 주어 동사인 절과 주어 동사인 절, 이 두 문장을 합쳐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꼼꼼하게 해석을 하셔서 올바른 접속사를 집어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접속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접속사 자리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쌤, 얘요, 그럼에도를 뜻하는 접속부사 아닌가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맞아요. 쌤, 근데 얘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를 뜻하는 접속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리를 우리가 한번 접속사 자리인지 접속부사 자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지금 동사가 나왔고요. 주어가 나왔는데요. 근데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 근데 또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절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녀석은 접속사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해석해야지. 저는 이제부터 이 문장, 그 다음 이 문장, 이 두 개의 관계를 추론할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는 잘생겼다. 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걔 좋아해. 뭐야, 결이 완전 똑같아요. 순접입니다. 이 접속사, 그 다음 because,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두 개 중에 순접을 나타내는 연결어는 뭡니까? 맞습니다. because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법적으로 접속사 자리와 접속부사를 구분하는 건 그렇게 문제 푸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해석. 그리고 해석과 해석을 했다면 그 두 문장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이어줄 수 있는 연결어가 뭔지까지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괜찮나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모든 포인트 학습이 끝이 났습니다. 일단 오늘 했던 모든 내용을 리뷰하고 마무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결어에서는 두 개의 포인트를 학습했었는데 첫 번째, 접속부사였습니다. 접속부사는 없어도 문법적으로 오류는 없다. 물론 의미상은 접속부사가 빠져버리면 불완전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해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였는데 접속사는 빠지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 여기가 접속사 자리인지 접속부사 자리인지 구분하는 건 좋다. 근데 이것만으로 문제 해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결어 문제는 접속부사만 나오거나 접속사만 나오거나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시면 꼼꼼하게 해석하시고 그 다음 두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 추론하시고
거기에 들어갈 적합한 연결어를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이긴 하지만 충분히 연습하시면 점수 올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 이론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강의를 마무리할 때면 늘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50개로 늘려볼까 100개로 늘려볼까 하지만 그렇게 늘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강의 촬영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2020년에 처음 강의를 열어서 오픈을 해드렸었더라고요. 되게 어렸을 때죠. 그래서 제가 지금 원본 영상이 있는데 원본 영상을 보면 되게 젊더라고요. 지금 많이 늙었지? 자, 되게 젊기도 하고 되게 지금과 강의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되게 패기 있고 자신감 있게 했었던 모습이더라고요. 자, 그때 제가 강의를 촬영하고 지금 6번째 강의 촬영인 것 같아요. 유형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니까 제가 한 5번, 6번 이렇게 강의 촬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강의 촬영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도 강의를 새로 찍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실 GTLF라는 시험은요 굉장히 작은 영어 시험이에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큰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GTLF 시험 자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없고 뭐 나는 회계사를 준비한다 아니면 공무원을 준비한다 군무원을 준비한다 이런 것처럼 큰 목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처음에 강의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GTLF 강의가 많지 않았고 GTLF를 이렇게 포인트와 공식으로 딱딱딱 설명한 교재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출판하고 그다음 강의를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직업을 가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GTLF 강의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 진짜 꿈 이루세요. 꼭 원하시는 시험에 꼭 합격하시고요. 또 합격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합격을 제가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강 연결어 문제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